네, 2024년 고2 10월 모의고사 3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버의 법칙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베버의 법칙이라는 건요, 두 표본의 자극 강도가 강할수록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따져봅시다.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쳐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또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럼 누가 소리가 큰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목소리가 낮아요. 굉장히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자극을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두 자극 사이의 차이에 대한 어떤 감지에 관한 건데 두 표본의 자극 강도가 강할수록 그 차이를 구별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이제 자극의 강도가 크게 되면은 그 이제 강도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제 자극이 작을 때는 당연히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자,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될 건데 한번 문장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베버의 법칙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차이의 감지,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뭐 사이에서의 차이를 감지를 하냐면 두 자극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를 어떻게 감지하느냐에 관련된 게 베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극, A라는 자극, B라는 자극 사이에서의 A 자극이 있고요. 자극이 있고 그 다음에 B 자극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 이제 베버의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된 법칙인 거래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법칙. 자, 그것이 암시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might not be able to detect 됐으니까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mm의 차이를 감지하지 못해요. 1mm 차이를. 근데 이제 언제 우리가 looking at lines 선을 보는데 466m와 467m의 어떤 선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길이에서 그렇게 됐을 때 1mm 차이를 감지할 수가 없대요. 자, 하지만 당연히 이제 466이랑 467의 차이는 1mm예요. 근데 이제 둘 다 자극의 우리가 시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자극,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의 자극이 둘 다 강도가 크죠. 길이가 굉장히 커요. 466과 467 강도가 큽니다. 거기에서 1이라는 차이를 감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거의 감지가 안 된대요. 자, 하지만 we may be able to detect.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1mm의 차이는요. 언제 1mm의 차이를 똑같은 1mm지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분할 때요. 근데 이제 선을 구분을 하는데 2m 길이짜리와 그리고 이제 3m 길이짜리를 차이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면 이건 쉽다라는 거죠. 하나는 2mm고 하나는 3mm면 그 차이가 사실은 엄청 크게 보이겠죠. 근데 이 강도가 클 때는 이제 466과 467 사이의 1mm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2mm와 3mm 사이에서의 똑같은 1mm는 구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을수록 이제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보면요. 그럼 설명을 조금 해보면 우리의 이제 466과 467 사이의 차이는 1mm입니다. 그렇지만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mm와 3mm 사이에서는 2mm와 3mm 사이에서의 차이가 똑같이 1mm 차이긴 하지만 이건 구분이 됩니다. 잘 구분이 돼요. 왜냐면 이건 강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의 강도가. 자, 그래서 또 다른 예. 이러한 원리의 또 다른 예는요. is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양초는 촛불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의 촛불이 is lit 해서 요거는 수동태로 쓰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두울 그런 방에서 이제 하나의 이런 이제 촛불을 켰다고 했을 때 켰다라는 것입니다. 켰을 때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아예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 켜면 와 밝아졌다 이렇게 느끼겠죠. 자, 하지만 이제 시각적 강도가 언제 크냐면 하나의 캔들이 이제 켜지긴 했는데 어떤 방에서 켜졌냐면 이니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100개의 촛불이 이미 이제 불타고 있는 태워지고 타고 있는 그런 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촛불을 켰어요. 그럼 강도가 이미 100인데 거기서 하나를 더한다고 한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어떤 불빛을 이제 양초에서 오는 그런 불빛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강도가 커버리면 우리가 하나의 차이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그래서 이게 JND라는 거래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는 달라진대요. as 뭐로써 달라지냐면 이제 신호의 세기에 대한 함수, 어떤 펑션이 있나 봐요. 어떤 이제 함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함수는 뭐 수학적인 값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비문학을 하고 있는 거지 수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신호의 세기에 대한 함수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제 함수에 의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래요.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JND가요. 466과 467에서 클까요? 아니면 2m와 3m 사이에서 클까요? 당연히 2m에서 3m 사이의 차이가 JND로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기 훨씬 쉬울 겁니다. 강도가 낮을 때 구분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JND는 이제 훨씬 큽니다. For very loud noises. 아주 큰 소음에 대해서 JND가 굉장히 크대요. then 언제보다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s 했으니까 훨씬 더 작은 소리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매우 큰 소음에 의해서 더 크게 된대요. 그래서 한 소리가 굉장히 약하면요. we can tell. 우린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크다라는 것을요. even if 뭐라 하더라도 그게 간신히 조금만 더 커도 2mm에서 3mm 차이처럼 이 소음이 조금만 이제 커져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쉬워진대요. 자, 그래서 when a sound is very loud 했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클 때, 매우 클 때, 이제 클 때 여기 부사절이고요. to tell, 구분하기 위해서는 근데 무엇을 구분하냐면 또 다른 소리가 심지어 더 크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훨씬 더 커져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JND가 더 이제 큰 소음에서 매우 클 수가 있다. 근데 훨씬 더 작은 소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이라는 이제 만약에 소음이 있었다고 치면 1에서 만약에 갑자기 뭐 이제 2가 커지면은 그 이제 소음의 차이가 이제 크죠. 2배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소리가 굉장히 클 때 구분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인데 그 100인데 우리가 1인데 2를 알아차리는 거 쉽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100인데 101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200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훨씬 더 커야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그 이제 차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이제 달라지는 건 이제 소음이 클수록 JND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차이가 있어야지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베버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요. 훨씬 어렵다는 거래요.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to distinguish between two samples. 그러니까 두 개의 표본 사이를 구분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언제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냐면 이러한 표본들이 더 크거나 강한 수준일 때, 근데 자극의 수준이 훨씬 더 크거나 강할 때는 JND가 훨씬 더 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작은 차이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ND라는 게 JND라는 거는 이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그러면은 얘는 이제 따져보자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처음에 샘플이 되어지는 표본이 이제 표본의 자극이 더 크면 클수록 JND도 당연히 커지는 거래요. 이게 두 개가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커지면 JND도 더 많은 자극을 줘야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커지면 구분하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근데 똑같이 큰 목소리를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목소리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버의 법칙 옆에 보시면 더 강한 자극의 강도가 두 샘플 사이에서의 자극의 이제 강도가 더 세면 셀수록 더 어렵대요. 이걸 구분하는 게. 그게 베버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이 466과 467 사이에 똑같은 1mm와 2m와 3m 사이에서의 똑같은 1mm 차이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2m에서 2mm에서 3mm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촛불 하나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지만
100개의 촛불이 있을 때 하나의 촛불의 차이는 JND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이제 그 신호의 세기에 대한 함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ND는 훨씬 더 작은 소리에 대한 것보다 매우 큰 소음에 대해서 더 크대요. JND는 차이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차이가 커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버의 법칙은 그 표본들이 자극의 수준이 더 크거나 강할 때 두 표본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용 꽤나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거 순서별도 이제 다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문장 삽입이라든지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하는 바 같은 것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사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사 문제, 연결사 채워서 넣는 것도 잘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